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의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였죠. 그 때문에 뉴욕 증시는 평소보다 3시간 일찍 조기 폐장을 했고요. 시장은 이 소비 규모를 지켜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3% 하락을 했고 나스닥 지수도 0.52% 떨어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연휴 시즌에 이 소비가 연말 미국의 소비 지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챙겨보면서 시장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의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30일 수요일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날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올해 발표되는 마지막 베이지북이죠. 이 베이지북이 또 중요한 것이 연준 산하에 있는 미국 내의 12곳 지역의 연방준비은행 이들이 각 지역의 경제를 조사하고 분석한 경제 동향 보고서입니다. 이 베이지북이 중요한 이유는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이 베이지북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마지막 FOMC 회의를 2주 앞두고 발간이 되는 만큼 마지막 연준의 금리 인상 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FOMC 회의 2주 전인 12월 3일부터는 블랙아웃에 들어가게 되죠. 연준 인사들이 이 발언을 삼가하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파월 의장의 공개 연설인 만큼 향후 금리 인상의 방향을 또 한번 가늠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이 주가의 방향성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12월 1일에도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가 되죠. 바로 10월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물가 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수보다 한 달 늦게 발표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추세적인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일 거고요. 예상치와 비교했을 때 또 얼만큼 더 하락을 했느냐에 따라 이 물가 상승이 확실히 꺾였는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CPI 지수처럼 확실한 하락세를 나타낼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2월 2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11월 실업률이 있는데요. 지난 10월 이 미국의 실업률은 3.7%를 기록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실업률을 기대를 하고 있죠.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역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이 경기 침체라는 그런 악재를 불가피하게 지나쳐야만 하기 때문에 모두들 한마음으로 이 미국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올 한 해 너무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는 한 줄기 빛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국내 2차전지 관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S&E 리서치에 따르면 앞으로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은 2022년 457GWh에서 2030년에는 3.7 테라와트시까지 정말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2차전지의 성장성을 정말 좋게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도 그렇죠.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실적만 봐도 정말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고 수주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을 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발의된 IRA 법으로 인해서 중국을 견제한과 동시에 또 한국의 이 배터리 기업들은 큰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죠.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중국의 배터리를 배제하게 된다면 이 전기차 시장을 키우기 위한 배터리 공급은 한국밖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정말 큰 호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IRA법에 따라 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재료와 부품의 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있죠. 법안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40%가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과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부품도 북미 지역에서 조립이 되거나 제조가 되어야 하죠. 핵심 광물 비율은 2026년에 80%, 그리고 북미 조립 비율은 2028년에는 100%를 달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한번 살리면서도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심산인 것이죠.
자, 사실 법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배터리 3사의 행보는 이미 미국을 향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 스텔란티스, 혼다 등과의 이 합작사를 내세우면서 이미 북미 지역 최대 배터리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를 끝냈죠. GM과 합작사인 얼티엄 셀즈와 첫 번째 공장을 올 하반기 가동을 시작했고요. 연산 40GWh 규모의 수율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어서 2공장과 3공장도 2023년과 2025년까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생산 규모는 45GWh와 50GWh로 모든 공장이 완공이 되고 나면 135GWh 이상의 그런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스텔란티스와도 2024년에 연산 45GWh 규모의 생산 설비를 계획 중이고, 지난달에는 혼다와 오하이오주의 합작 공장을 건설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죠. 연산 40GWh 규모의 생산 능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LG 엔솔은 이와는 별개로 단독 생산 설비도 건설 중인데요. 자, 미시간주의 20GWh와 애리조나의 15GWh까지 합치게 되면 북미에만 255GWh가 넘는 대규모의 생산 설비를 2025년까지 갖출 수 있게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주가가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요. 관련 기업들의 성장도 함께 눈여겨볼만 하겠죠. 그리고 SK온이 있는데, SK온도 올 1분기 조지아주의 1공장을 가동을 시작했고요. 자, 내년에는 11.7GWh의 2공장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드와의 합작사인 SK블루오버를 통해서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의 44GWh 규모의 생산시설을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 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으로 2025년부터 인디애나주에서 최대 33GWh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당히 바쁜 일정이죠. 배터리 3사 모두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까지 북미 지역에 나와 있는 계획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신규 프로젝트가 더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유럽 지역은 빠진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배터리를 비롯한 2차전지 관련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일 것 같고요.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투자를 하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 셀 업체들의 공격적인 미국 진출과 이 공장 증설에 따라서 배터리 비중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의 이 북미 진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LG화학은 미국 테네시주에 4조 원을 투자해서 오는 2027년까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LG화학은 연산 12만 톤의 양극재를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고성능 전기차 120만 대에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양이죠. 사실 LG화학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하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자,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업체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면서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양극재를 통한 영업이익률도 높아지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의 80%가 넘는 대주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에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주요 납품처가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더 기대할 만하고요. 이를 통해서 LG화학은 2026년에 연간 26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대비 3배가 넘는 규모죠. 배터리 소재 업체로 거듭난 이 LG화학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 같고,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양극재와 음극재를 모두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포스코 케미칼 역시 이 미국 진출을 계획 중인데, 특히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리튬 광산과 탄자니아 흑연 광산 등 해외 광산을 활용한 원자재 밸류 체인을 구축을 하고 있는 만큼 그 가치는 앞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GM과 올 3월 양극재 합작사인 얼티엄 캠을 설립했는데, 이 포스코 케미칼의 지분이 85%이고 GM은 15%로 정말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24년까지 연산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고요. 2025년부터 8년간
얼티엄 셀지에 공급을 하게 됩니다. 약 8조 원이 넘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함께 지난 7월에 광양 공장에서 생산하는 양극재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얼티엄 셀지에 공급하는 계약을 GM과 추가로 체결을 하기도 했죠. 자, 현재까지 이 GM의 수주 금액이 21조 원을 넘는 규모라고 하니까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투자도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포드와의 양극재 공급 계약설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고요. 양극재뿐만 아니라 배터리 비중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음극재 또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양극재 시장에서 선두 자리에 있는 에코프로 BM인데요. 자, 지난 7월에 SK온, 포드와 함께 배터리 공장 설립 및 이 투자를 위한 투자 의향서를 체결을 했죠. 자, 이를 통해서 북미 배터리 소재 시장에 진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아직까지 이 정확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약 1조 원을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고 성사가 된다면 에코프로 BM의 양극재 생산 능력은 연산 18만 톤까지 확대될 전망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 포드의 방안을 통해서 SK온과 대규모 양극재 물량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에코프로 BM의 주가 역시 긴 조정을 끝내고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적만 보면 이만한 기업이 없죠. 작년에 1조 5천억의 매출액을 올렸고 올해는 5조 원을 돌파할 예정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올 한해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주가는 긴 조정을 받았습니다. PER도 작년 대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 한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때문에 전반적인 주식시장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미국 시장도 예외일 수가 없었고요.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을 했고 반등을 시작하기도 했고 최소한 버티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주식이 가장 먼저 상승을 하게 될까요? 또 가장 높게 오를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저는 국내 시장에서는 2차전지만한 종목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성이 이렇게나 무궁무진하고 미국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고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투자하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